그 숫자가 바뀌면서 느끼는 거지. 네. 1학년이었으니까 갑자기 대답을 했었어요. 지금 녹화되는 자,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학 과장님은 이번에 행사 때문에 여기저기 바빠가지고 참석을 못 하시는 거고 제가 진행할게요. 오늘 행사는 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하고 라이즈 사업하고 공동으로 우수 성과 공유회라는 그 행사예요. 우리 학교 전체가 하는 건데 각 학과별로 뭐 전시 프로그램이라든가 발표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공연 프로그램 이런 것들 학과 특성에 맞춰가지고 다 진행을 해요. 우리 과는 뭐 공연할 건 없고 또 전시회는 뭐 우리 그 여름 방학 때 심화과정 프로그램으로 현장 학습했는 사진들을 전시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그 라이즈 사업으로 우리 그 캡스톤 디자인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인데 우리 그 부동산 중개 종합 설계 교과 과목이 있어요. 그 교과 과목에 원래 조별 스터디해서 그 조별로 주제 발표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과 사정상 그렇게 준비가 넉넉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우리 2학년 주말반 그 학우들이 이 프로그램을 맡다가 진행했는데 그마저도 쉽게 준비는 잘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끝까지 경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라이즈 사업이라 하는 거는 영어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지만은 그 지역 그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영어로 라이즈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즘은 혁신 시대입니다. 혁신. 그 혁신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혁신의 의미는 그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이제 긍정적으로 새로 창출하는 이런 행위들을 혁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 방식도 기존의 일방적 주입식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서로 대화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또 우리 그 교육 혁신 방법 중에 하나지 않느냐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 앞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되시는 분은 내년 2학년 되면은 이 교과 과목에 또 이런 식으로 조별 주제 발표를 할 시간을 가지게 된다. 한번 대화 한 스피치를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해보는 것도 좋은 혁신 행위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는 원래 프로그램 구성상 그 산업체 대표분이 그 같이 협력을 해가 진행을 해요. 그런데 서로 그 다 일정이 바빠가지고 제대로 그 지도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복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김대영 그 대표님하고 요 옆에 바른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고말려 대표님하고 참여를 하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세 가지 주제입니다. 세 가지. 우리가 중개종합설계라는 교과 과목인데 중개 업무의 단계를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중개월의 접수, 즉 중개계약 체결 단계가 있고 그리고 중개월에 받은 물건이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단계가 있고 그 확인 설명 단계를 거쳐서 거래 당사자 사이에 거래계약 체결이 이르면은 중개 업무는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단계별로 주제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 주제마다 한 10분 정도 안짜 정도 되니까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고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더라도 발표 끝날 때마다 그 박수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중개월의 접수와 중개계약 체결 그 주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명은 중개계약 팀이에요. 그래서 김성훈 그 학생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수 쳐주세요. 부동산 거래 첫 단계인 중개 의뢰 접수와 중개 계약에 대해 발표하게 된 금융부동산과 2학년 김승훈입니다. 현업에 계시는 관음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고말료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게 됐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중개계약의 개념부터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중개보수, 중개 절차까지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매나 알선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이건 중개 실무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을 보면 민사 중개계약으로 민사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민법상 위임, 고용, 도급 등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무명계약이고요.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또한 특별한 형식이 없는 분류식 계약으로 구두계약으로도 성립 가능하고요. 통상적으로 중개보수가 지급되는 무상계약입니다. 중개 완성 시에만 보수가 지급되는 정지조건부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의뢰인도 거래나 계약 체결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반 중개계약인데요. 의뢰인은 여러 대업공인중개사에게 동시에 중개 의뢰가 가능하고 이 때문에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개업공인중개사만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는데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경쟁하게 되면서 책임의식이 떨어질 수가 있고 이로 인해 거래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보수의 불확실성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의 기재 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 따라 중개 의뢰인이 요청하면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법정 중개 보수, 당사자 간 준수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일반 중개계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게 전속 중개계약이고요.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권을 전속으로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이건 중개업의 어떤 전문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무가 4가지가 주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 전속 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요. 3년간 보전 의무가 있습니다. 미작성 시 업무 정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계약 체결 후에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미공개 시 등록 취소 사유가 되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제외가 가능하고요. 공개할 정보로는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면적, 용도 등이 있고 벽면, 도배 상태, 설비 상태, 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라든지 도로, 교통, 주변 시설 등의 입지 조건, 권리관계, 소유권, 저당권, 입자권 등이 있습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사항과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또한 적어도 2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진행 사항을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되고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확인 설명 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은 기본 3개월인데 당사자 간 협의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거래 상대방을 발견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대 50% 범위 내에서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서비스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개계약은 보수 지급 구조, 중개 참여자 수, 독점권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전가 중개계약과 순가 중개계약은 보수 산정 방식에서, 단독 중개계약과 공동 중개계약은 중개 참여자 수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요. 일반 중개계약과 독점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권한 범위와 정보 공개 의무에서 차이가 납니다. 특히 전속 중개계약과 독점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더 높은 책임과 전문성을 요구하며 의뢰인에게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 보수는 거래가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되 법정 한도 내에서 조정 자체가 가능하고요. 실비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과다한 중개 보수를 요구하거나 또는 이제 확인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고요.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청구도 가능하고 관할 시군 후에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 업무 프로세스는 중개 의뢰 접수, 그다음에 중개 계약서 작성, 전속 중개 계약일 경우 정보 공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개 활동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데, 중개 활동 전까지 중개 계약을 크게 중개 계약 전, 중개 계약 시, 중개 계약 후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중개 계약 전에는 계약 유형의 결정, 일반, 전속, 독점 중개 계약에 관한 사항들이고요. 중개 보수를 반드시 확인하고, 중개 계약 시에는 계약서의 중개 대상물, 거래 예정 가격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중개 계약 후에는 전속 중개 계약일 경우에는 정보 공개와 진행 상황 통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중개 계약은 민법상 정형 계약이 아닌 위임 유사의 무명 계약이고요. 거래 성사 시에만 보수를 지급하는 정기조건부 쌍무 계약입니다. 형식이 필요치 않는 분류식 계약으로 형식이 아주 자유롭고요. 일반 중개 계약은 중개 보수 확보의 불확실성, 또한 책임의식 희박으로 인해 그 거래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가 됩니다. 이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 나온 그 전속 중개 계약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 강화, 그다음에 책임 중개의 확대, 부동산 정보화 및 투명성 강화라는 그 선진화 도구가 있기 때문에 장려를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빠른 거래를 원할 때는 일반 중개 계약, 신뢰할 수 있는 공익 중개사를 선택할 경우에는 전속 중개 계약, 전문적인 중개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독점 중개 계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개 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반 중개 계약에서 전속 중개 계약으로 진화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중개 계약의 특징과 의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1조 중개계약과 관련된 발표를 들어봤는데 제가 보충해서 마무리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개계약의 당사자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죠. 근데 이 두 사람 간에 늘 현실에서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을 이 법리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결국 중개계약의 내용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과 개업공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계약에 관해서 발표할 때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 관계를 체결했느냐 전속 중개계약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의뢰인과 개업공인 사이에 법률관계, 즉 권리의무 관계가 달라진다. 그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와 의무, 중개의뢰인의 권리와 의무, 이 내용이 일반 중개계약이냐 전속 중개계약에 따라서 그 의무와 권리 의무 관계 내용이 달라져. 그걸 현실에서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리 의무의 내용과 관련해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다툼이 늘 상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거래 사고라 하는 게 있고 중개 사고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현실에서 잘 구별을 하지 않아요. 그 거래 사고가 결국 중개 사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거래 사고는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분쟁이고 중개 사고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분쟁이거든. 그렇죠? 그 거래 사고는 거래계약서 있죠.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분쟁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이 중개사고는 이 중개계약,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이 일어나는 사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명확히 구별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결국 거래를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이 중개를 해가 이루어지니까 거래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결국 중개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중개를 잘못해가 결국 거래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거래 사고 나면은 무조건 누구한테만 책임을 묻고자 달려든다. 개업 공인중개사한테만 책임을 묻고자 달려든다. 근데 그 거래 사고의 내용이 중개사와는 관계없이 거래 당사자 간의 어떤 문제로 발생한 거라면은 중개사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개사고와 거래사고를 명확하게 구별할 실익이 있다는 거죠. 그건 현실에서 막 혼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은 중개계약 관계를 현실에서도 꼭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중개계약을 일반 중개계약 관계를 맺으면서 구두로 행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중개계약 관계 내용이 불명확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로는 그 중개의뢰 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의뢰받은 물건에 관한 확인 설명 업무 담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과 관련된 주제를 그래도 임원경 하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부동산과 임은경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 및 확인 설명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안미호, 임하늘, 김인규, 신중훈, 임은경 5명의 학생과 오복공인중개사 대표님 김대용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 주제는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으로 의뢰인과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제 법적 근거와 실무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 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무 확인 설명 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공무상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지적도라든지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 대장 등 공적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또 두 번째, 현장 답사에 의한 확인입니다.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물건의 상태, 시설 상태, 환경 조건 등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의한 확인입니다. 자, 의뢰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성실 정확하게 설명의 의미는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말을 하는데요.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와 같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시 규정이기는 하나 규정이 없는 사항이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1호부터 12호까지 12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간략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면 중개대상물 종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그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개보수라든지 거래 예정 금액에 대한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등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는 확인 설명할 때는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머지는 이따 서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10번, 11번, 12번 사항은 임대차 중개 시에만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뒤에 서식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2023년 4월 18일에 신설된 임대차 중개 시 설명 의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의 매도 의뢰인과 임대 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한 사항으로 세부 확인 사항란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법적 양식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의 범위를 한번 보시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그리고 내부 시설물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등이 있습니다. 만일 매도 의뢰인과 임대 의뢰인 등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이나 임차 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이제 기재하여야 됩니다. 서식에는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일단 서식을 통해 확인해 보겠지만 서식에 이렇게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이라고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확인 설명서의 서명과 보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또는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확인 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 행위를 하였을 때는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이 과거에는 부동산 종류에 관계없이 단일 서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물건의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하는 데 부족함이 있어서 2008년 그 확인 설명서의 서식을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4가지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 위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시행규칙 제16조, 0 제21조로 사망했다는 내용인데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은 주거용 건축물, 2는 비주거용 건축물, 3는 토지, 4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서식인데요.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조금 다릅니다. 그 1번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과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 그리고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기본 구성은 같습니다. 대표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기 때문에 대표로 이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한번 보시면 그 오피스텔, 빨간색 박스에 있는 오피스텔은 원래 비주거용 건축물이긴 하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서 확인하고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 설명 자료를 한번 보시면 여기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 뭐 우리 등기 부동산에서 거래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등기 권리증이라든지 등기상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같은 거를 확인하시도록 되어 있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대상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도 여기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에 대상 물건의 표시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토지 및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지목이라든지 실제 용도,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방향, 그리고 건축물 대장사 위반 여부 있는지, 내진 설계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 기재를 하고요. 권리관계는 이제 등기부에 있는 기재 사항으로 작성을 하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그 규제에 관한 내용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용 확인 설명서에만 있는 내용인데 임대차 확인 사항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라든지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을 저희가 보통 이제 요구를 하는데 요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열람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체크하고 임차인에게 권리를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자, 이제 임대차 확인 사항을 설명하고 나면 설명했다라고 확인했다라는 내용으로
임대 임차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자, 입지 조건 확인하고요. 권리에 관한 사항에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만 있는 관리비 내용 작성합니다. 그리고 비선호 시설 있는지,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은 얼마인지,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이 몇 프로인지 다 기재를 합니다. 이번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에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서류상 확인할 수 없는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내외부 시설물 상태, 이제 건축물에 관한 상태인데 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뭐 난방 방식 및 연료 공급, 그리고 승강기가 있는지, 배수가 정상인지, 그 밖에 시설물이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를 이제 확인하여 뭐 매도인이라든지 임대인에게 확인해서 작성을 하고 환경 조건, 일조량 소음에 대해서도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 안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체크를 합니다.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중개보수 및 실비를 작성을 하고요. 자, 매도, 매수인, 임대,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걸로 확인 설명서가 끝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는 기본 구성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중개상 확인 설명서 2 미주거용 건축물 내용 같고요. 똑같이 맨 마지막 장에 매도, 매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을 작성합니다. 그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이제 토지에 관한 내용이고 이하 내용은 다 같습니다. 자,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4 임목, 광업재단, 공업재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과 그리고 세부 확인 사항,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또 서명 및 날인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확인 설명은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 일방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구두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 재정이나 종합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합니다. 표준 서식은 따로 없고 서명 및 날인도 하지 않습니다. 보존 기간도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와 반면 확인 설명서 작성은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중개가 완성된 후에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표준 서식이 있고요. 사용 의무적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항상 서면 및 날인을 해야 하며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3년간 서류를 보존합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의뢰인과 거래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는 이 규정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부동산 종류별로 적절한 표준 서식을 사용하여 성실하게 확인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잘하죠? 네. 다음 같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업무라는 게 결국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활동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상 중요하다고 볼 만한 사항들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중개 완성 전에는 확인 설명 업무가 있고 중개 완성이 되면은 확인 설명서 작성 업무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업무 단계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확인 설명서 서식은 1, 2, 3, 4 네 가지 서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 아까 보셨을 겁니다. 근데 원 서식은 중개대상물이 주거용 건축물일 때 사용하는 거고, 2는 토지일 때, 비주거용 건축물일 때, 3는 토지일 때, 4는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중개대상물일 때 사용하는 서식인데, 이렇게 서식을 네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는 이유가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확인 설명할 사항의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 설명서 서식도 기재 사항도 달라지는 겁니다. 기재 사항도. 그래서 우리가 확인 설명서 서식을 보다 더 4종류로 세분화시킴으로써 중개업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업무를 보다 더 책임을 강화시켜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확인 설명서 그래도 1, 2, 3, 4 서식이 전부 다 기본 구성은 똑같아요.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세부 확인 사항이 있고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 이 3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 건 똑같다 이 말이지. 근데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기본 확인 사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때 본인이 직접 현장 답사를 확인하든 공구사항 확인하든 직접 조사 확인해서 설명하는 사항들을 다 기재하는 부분이 기본 확인 사항 부분이에요. 그럼 세부 확인 사항 부분에 기재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 개업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조사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서 권리 이전 의뢰인, 매도 의뢰인이나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 가지고 확인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 사항들을 전부 다 세부 확인 사항란에 기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부 확인 사항란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일정 부분 자료 제출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전 의뢰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 확인 사항란에 기재된 사항 갖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대체로 누구한테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간의 구분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확인 설명서를 우리 체크리스트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아까도 보시다시피 서식이 일일이 문장으로 기재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체크 형식으로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조 그 확인 설명과 관련된 주제 발표는 마치고 마무리 중개 완성 단계에 이제 거래계약 체결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기재 사항과 주의 사항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화선 학으로부터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화선입니다. 앞에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더덕거리면서 이걸 해서 나가야 될지 너무 멀고 멉니다. 답답하더라도 좀 양해 바라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계약서 죄송합니다. 이대웅 교수님 지도와 김대현 대표님 장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참석 학생으로는 김상태님, 김현동님, 이광렬님, 이원태님 그리고 정화순입니다. 계약서 기재사항과 작성 시 주의사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뒤에 대해서 좀 안 되더라. 아, 예. 이거 놓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못 하겠습니다. 예, 거래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요구하고 5년 동안 그 계약서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전자계약으로 작성하였을 시에는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떨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건 많이. 편하게 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거래계약서 사본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고 중개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의 주체는 아니지만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에 관여하였을 경우 죄송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대필 또는 배서는 거래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을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는 행위로 중개 행위로 보지 않으며 대필료, 대서료 또 중개보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 시에는 행정사법 위반이므로 양 당사자가 스스로 작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 일자, 그리고 계약 금액의 지급 일자, 인도 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을 기재하셔야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요구 일자를 미리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특약에 관련된 약정 내용이 있으면은 그것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기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권장 서식은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거래계약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되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과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서명 중간점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하여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서명 중간점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란 서명과 날인 모두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기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돼야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계약서는 의사 해석의 기준이 되고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며 분쟁 관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전에는 공적 장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구독문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구독문자도 일단 계약의 내용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효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미리 특약 문구를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사고 방지를 위하여 진정한 소유자인지의 여부, 또 소유자가 직접 계약하는 것인지 대리인이 하는 것인지의 여부, 공법상 제한 등이 있더라도 부동산 계약을 하는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약정
약정 계약 해제권, 계약금 지급 여부, 위약금 약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광고 전단지나 그 밖의 서류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하여 특약으로 기재하심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계약서 양식에 따른 그 서식에 소재지, 토지, 건물 그리고 그 외에 기재되어 있는 문자에 따라 모든 성실하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고 특약 기재하셔야 하고, 예, 그 매도인과 매수인 인적 사항을 기재하시고 공인중개사에 서명 날인을 하셔가지고 계약을 완성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또 마무리 보충 설명 좀 할게요. 이 중개 완성 단계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 교부하는 것이 앞쪽에서 봤던 확인 설명서도 교부를 하지만은 지금 봤던 그 거래계약서도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이 거래계약서 작성 시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래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장서식을 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원장서식은 없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공인중개사 협회가 보급하는 서식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협회가 보급하는 서식에도 보면 부동문자로 인쇄된 문자로 이미 당사자 간에 다툼이 일어날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인쇄되어 있어요. 인쇄되어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설명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 인쇄된 문자, 즉 부동문자 이외에 당사자 간에 특별히 합의한 사항들은 다 특약사항 간에 추가적으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표현을 써서 기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그 작성을 하실 때 표현들은 법률상 표현들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법률상 표현이라야 거래 당사자 간의 훗날 다툼을 예방하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상 표현들이라는 게 이미 확립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판례에서나 아니면 이론적으로 이 법률상 표현의 해석은 이렇다라는 것이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다툼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계약서 작성이 어떻게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사고가, 아까 중개사고가 조금 구별을 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 거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거래계약서 작성이. 그런데 대부분 이 거래계약서 작성 시에는 실무에서는 특약사항단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여기에만 신경을 쓴다 이 말이죠. 근데 부동문자도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동문자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에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 말이지. 자, 그리고 이 중개완성 단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교부함과 아울러 이 중개권에 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이 보존관계 정서사본을 같이 교부하게 되어 있어요. 주로 공제 정서사본이 되겠죠. 이 개업 공인중개사본은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항상 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보정 설정 의무가 있습니다. 공제에 가입하든지 아니면 보존보험에 가입하든지 공탁을 하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그 정서사본을 같이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성과 공유회 때 금융부동산과에서 실시를 한 지금 부동산 중개 종합설계 발표회입니다. 공식 명칭이. 그래서 이걸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이 발표하신 세 분하고 우리 참여하신 산업체 대표님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용 소장. 그래서 아무래도 부족하게 발표를 했지만은 그래도 조금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지. 1학년 분들은 내년에 또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좀 심리적 압박감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